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모두 합치면 약 131만 명이 7조 원이 넘는 세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하는데요. 자, 이를 두고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에 대한 반발과 또 조세 저항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의 소식들 발빠르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종부세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좀 이슈입니다. 종부세가 원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 1%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자세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대상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종부세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번에 또 종부세도 지금 이제 고지가 돼서 지금 발송이 되었고요. 또 이제 세금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취득세 중과 조치라던가 여러 가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요. 상당히 좀 깊어지실 걸로 보이시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시장 전망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문의도 괜찮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요, 이제 바로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나 매도 타이밍 물론이고요. 시장의 전망, 흐름들 궁금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는 당산 삼성레미안 4차에 거주 중인데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당산 삼성 레미안에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언제부터 보유하셨을까요? 1월 달에, 올해 1월에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올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삼성레미안 4차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 평형대는 몇 평형이시죠? 43평형이요. 언제 매입하셨어요? 올해 1월이요. 올해 1월이요. 네. 올해 1월에 매입하셨으면 조금 불안하시겠네요, 그죠? 네.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18억 3천이요. 18억 3천. 네. 지금은 어때요? 가격 조금 조정 받았죠? 네, 18억까지 실거래 18억까지? 찍혔고 17억 정도에 내져 있어요. 17억대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네. 일단은 일단은 이 삼성레미안 4차 먼저 입지 여건 좀 살펴드리고요. 네. 좀 전망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삼성레미안 4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당산역이 더블 역세권에 있죠. 2호선, 9호선, 그죠? 그래서 이 2호선 이용하시면은 이제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 9호선 타면 바로 옆에 여의도잖아요. 네. 여의도기 때문에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최근에 그 재건축한 아파트들도 있죠, 그렇죠?
네. 예, 예전에 그 이제 현대 상하 아파트 재건축한 뭐 이제 당산 센트럴도 이제 인근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은 그 효성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리모델링 이제 준비 중에 있잖아요. 예. 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요. 이 당산 삼성냉면 4차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뭐 최근에도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또 오를 때 또 적게 오른 지역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또 많이 떨어진 지역이 있고 지금 이제 삼성냉면 4차처럼 좀 이제 가격적인 방어가 잘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직주예요. 직주 근접성. 그러니까는 이제 직장하고 이제 주거지와 이제 접근성이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 직장이 주변에 있으니까 예, 그만큼 주거 선호도가 높겠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문 환경이라는 게 있고요. 예, 인문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권이라던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인문 환경이라고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거에 대한 이제 쾌적성이거든요. 주거 환경. 예, 옆에 뭐 한강변에 가까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공원이 있으면 그만큼 이제 주거 쾌적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요. 직주예요. 그러니까 직장하고 주거지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삼성냉면 4차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여의도라는 도심과 가까이 있고요. 그다음에 2호선 이용하시면은 이제 중구라던가 종로 같은 원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예, 직주 근접이. 예,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좋죠. 예,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입지는 상당히 좋고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여기 같은 이 삼성냉면 4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됐죠. 네, 네.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 초반 정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예, 대략 한 20년 정도 좀 된 아파트예요, 그죠?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뭐를 해요? 네. 재건축을 할 수 있으면 재건축을 하죠, 그죠? 네. 예, 뒤에 지금 여기 현대 아파트나 상하 아파트 재건축한 것처럼 예,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건축이 안 되면 아래에 있는 아까 그 효성 아파트처럼 리모델링을 하죠, 그죠? 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을 보면요, 그러니까 기존의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못하고 리모델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기존의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게 좋잖아요. 새 아파트 다 네, 올리니까.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골조를 이제 남겨놓고 이제 신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가 좀 안 좋겠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여기 삼성냉면 4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현재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맞아요. 예, 용적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건축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리모델링으로 좀 이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각 지역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동아 4차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이제 랜드마크고 그다음에 요 일대에서는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들고 계신 삼성냉면 4차가 여기에서는 어찌됐든 랜드마크예요.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네.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지역을 또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네. 그러니까 얘가 입지도 좋고 앞으로 뭐 리모델링 호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뭐 장점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전체적인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지금 금리 인상은 계속 예정돼 있죠. 그렇죠? 네. 예, 금리 인상은 또 계속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뭐 전쟁이라던가 뭐 우크라이나 사태 또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거시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야 아파트 가격도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침체기에 있지만 삼성냉면 4차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대장주에다가 자, 그다음에 입지 여건도 상당히 좋고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가격적인 방어는 잘 될 걸로 보여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님께서 올해 1월 달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좀 네.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죠? 네. 그래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격적인 방어는 좀 잘 되는 지역이다. 예,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꼭 네. 여기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유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요. 네. 일로 가셔야죠. 어디로요? 예, 목동 신시가지로. 아, 네, 앞으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이제 올해 연말에도 지금 이제 안전진단 지금 이제 완화가 또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어찌됐든 만약에 이게 규제를 안 풀어주면, 예, 규제를 안 풀어주면은 향후에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6단지를 제외하면 6단지인가 7단지를 제외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안전진단에서 다 탈락한 단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되면 다시 또 재건축을 또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여유가 되시면은 뭐 얘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나중에라도 좀 이제 좀 흐름을 보시다가 좀 이제 목동 쪽으로 좀 이제 갈아타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쪽이 더 나은가요? 이쪽이 낫죠, 목동 쪽이. 안 좋고 예, 뭐 학군 학군이라던가 말고는 없어서 아니면 재건축 여기 호재라든가 선택하긴 이런 했는데. 것들도 보면 이쪽이 훨씬 네. 낫잖아요. 그죠? 네. 예, 그죠? 또 최근에 또 이제 목동 이제 신시가지에 대해서 또 그 이제 지구 단위 계획도 또 새롭게 또 나와줬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다가요. 네. 기회 봐서 일로 옮기세요. 아, 예, 가능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잘 방어되고 지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조금 더 거주하시다가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신다면 인근의 목동 신시가지 쪽으로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렸고요. 자, 그때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매수와 관련한 계획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내년 초에 결혼을 할 예정이라서 네, 지금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출퇴근을 지금 제가 되게 충무로 쪽이고 와이프가 강남 쪽이라 저희 용산 이제 한남동 쪽으로 해가지고 진짜 6억 정도 해서 보고 있었는데 네. 거기 한 15년 된 구축빌라가 지금 전세 6억에 지금 매매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주차도 편하고 뭐 집성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대출해서 그래서 이제 매입하는 거 어떤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 드렸는데 이게 매매가는 한 9억 5천 정도라고 하시거든요. 네, 한남동 쪽에 구축 빌라 보고 계신다고요. 실거주도 네네네. 하면서 향후에 좀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결혼하신다고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자, 지금 아까 한남동 쪽으로 지금 좀 오래된 빌라 보고 계시는데 위치가 네. 대략 어디 쪽이에요? 위치에는 저기 춘천향병원 그 맞은편 중이에요. 아, 순창한병원 맞은편. 예, 네. 이쪽 라인. 예. 그러면 여기 한남뉴타운 근처네요. 그죠? 네, 한남뉴타운 그렇다고 아세요? 들었습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예, 여기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한남뉴타운이에요. 네, 예, 한남뉴타운이고요. 예, 한남뉴타운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는 한 6억 정도의 전세로는 6억 정도의 지금 물건이 나와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매매로는 아까 9억 정도요? 9억 5천이요? 9억 5천 정도요. 예, 9억 5천에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이거를 매매로 가야 될지, 그죠? 네. 아니면 전세로 가야 될지, 그죠? 예. 일단 답변부터 드릴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매로 가셔야죠. 매매로요? 예, 매매로 가셔야죠.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예. 자, 보면 여기 지금 한남 뉴타운이요. 지금 네. 2구역. 여기 좀 잠시만요. 여기 지금 2구역. 그다음에 네. 여기 지금 3구역. 그다음에 여기 4구역, 5구역. 이렇게 4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3구역이요. 지금 빠르면 내년 초에 여기 2주 들어가요. 2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리처분 떨어지고 내년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뭐 세입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소유주라던가 이런 네. 분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에 들어가거든요. 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이제 진행이 되면요. 이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주 수요가 생기거든요. 이주 수요가. 네. 예. 이 이주 수요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예. 뭐냐면 여기에 내가 이제 소유자인데 집이 헐리니까 주변에 새로운 집을 매입을 해서 갈 수 있는 이제 대체 주택 수요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여기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또 이제 그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임차 수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매매 수요하고 임차 수요가 이제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매매 수요 같은 경우는 왜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주택을 매입을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대체 주택 수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임차인들이 움직이니까 이런 거 임차인 이제 수요가 생기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이 이주 수요는 근데 어떤 지역으로 가냐면 원래 여기에 살고 계시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살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어디로 보겠어요? 주변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주변으로 먼저 볼 거 아니에요. 여기 생활 기반이 이쪽이시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재개발 뉴타운이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변의 가격이 이런 이주 수요 때문에요. 보통 20-30% 정도 가격이 뛰어버려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도 뛰어버리고 매매 가격도 뛰어버린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이주 수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3구역만 나오는 거고, 그죠? 3구역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2구역, 4구역, 5구역 계속 한 6, 7년 동안 계속 이주 수요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주변의 가격이 계속 좀 많이 뛰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이주 수요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전세로 살더라도 2년 뒤에는 또 전세가가 또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나는 또 전세로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이런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그냥 매입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자, 부동산은 집 사보신 적 한 번도 없죠? 네, 없어요. 예, 처음 사시는 거죠? 네, 네. 이번에 뭐 결혼하시니까 뭐 처음 사시겠죠. 예. 자, 부동산은 투자를 할 때, 내가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부동산 격언이 있어요. 어디에 이제 매입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 금액으로 부촌에 투자를 해야 돼요. 부촌. 저 진짜 동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많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나요? 여보세요? 네, 네, 저 지금 네, 이해가 조금 예, 안 되시겠죠? 어려워서. 네, 네. 이게 뭐냐면요.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이 오르려면 예, 네. 가격이 오르려면은 자, 나보다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서 내 걸 더 비싸게 사줘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야지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내가 어떤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 계속 들어와요. 예, 그런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죠. 네.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네. 그런데 요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는 이 지역적인 브랜드 자체가 한남더일, 한남동 유엔빌리지, 그다음에 한남 나인원 한남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다 부촌이잖아요. 그죠? 네. 부촌인데 앞으로 이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전체적인 부촌이 완성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한남동 가서 이제 보셨겠지만 여기에 또 고급 빌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군데군데 이 한남 뉴타운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적인 부의 주거 벨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남 뉴타운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의 주거 벨트가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남 뉴타운이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 부의 주거 벨트가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에는 새로운 부촌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새로운 네. 부촌이 형성이 된다. 나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북에서도요. 네. 강북에서도 어떻게 보면 재개발의 대장주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남 뉴타운하고요. 그다음에 성수동 아시죠? 네, 네. 잘 예,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 두 지역이 앞으로 강북에서 가장 부촌이 될 지역이에요. 자, 그럼 내가 투자를 해놓더라도 앞으로 가장 부촌이 될 지역이 옆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주택을 매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30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이세요? 요즘 뭐 네. 다 뭐 그 정도쯤에 이제 다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되는 게요. 과거에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들의 이제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동산 때 부동산 이게 투자했던 시기랑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점이 틀려요. 뭐냐면 자, 예전에 우리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C급지에서 살다가 그다음에 B급지, 그다음에 A급지로 갈아타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왜? C급지, 예전에는 C급지하고 B급지, A급지의 가격 차이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적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C급지에서 B급지로요. 절대 못 갈아탑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C급지에서 B급지, A급지가 상급지로 넘어가기가 지금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요. 그럼 내가 능력이 되는 한 좋은 입지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시는 한남동은요, 아주 좋은 입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거죠. 내가 첫 집인데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하고는 틀려요. 예전에는 내가 조금 외곽 지역에 살다가 서울로 입성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내가 시작하는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왜? 너무너무 지금 양극화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앞으로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하더라도요. 좋은 데서 시작하세요. 좋은 데서.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남동에 대해서 입지적인 조건 소개해드렸고 설명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최근 불안정한 시장을 두고 투자자는 물론이고요.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실수요자분들, 내 집 마련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2023년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또 각종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2023년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 미리 예측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준비해드린 강의는요, 약간 좀 이제 주제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책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정책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 부동산 시장이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요,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됐든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정책이라는 게 정책에 따라서 어차피 보면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보면 수요를 좀 눌러야 되는 정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거래 절벽이니 거래가 너무 없으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정책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하려면요, 이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과거에는 우리가 수요를 누르는 정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책 자체가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준비해드린 것들을 좀 이제 보시면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쓸 수밖에 없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무거운 주제지만 좀 알아두시면은 좀 내가 내 부동산에 대한 좀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이제 시장을 보면 최근에 이제 11월 10일 날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한 부동산 대책이 또 새롭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굵직굵직한 이제 대책으로는 2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8월 16일 날 나온 816 대책,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 나온 이제 11 10 대책, 이렇게 두 번째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11월 10일 날 나온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런 거죠. 자,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지방에서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분양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지방권에서 지금 수도권 외곽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서울 도심권에도 지금 미분양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는 간단하죠.
예, 주택을 매입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주택에 대한 구매 심리가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뭐 거시 경제라든가 금리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수요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유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택 수요가 상당히 지금 유축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건설 경기는 계속 하락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허가 물량이라던가 이제 앞으로 나올 분양 물량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라든가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주택 공급에 대한 선행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 자, 그다음에 인허가 물량이나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앞으로 주택 경기를 좀 어렵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인허가나 분양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주택 공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예, 주택 공급이. 자, 그런데 이번 그 정부에서는 8.16 대책에 나왔듯이 자, 주택을 270만 호 공급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주택 공급이 축소가 되면 어떤 게 문제냐면 지금 당장은 주택 가격이 잡혀서 좋겠지만 향후에 또 주택 공급이 안 돼 버리면 우리가 최근에 4, 5년 동안 느꼈던 또 그런 폭등 장세가 또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주택 공급이 확 막혀버리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자,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온 게 이번에 본격적인 규제 완화의 신호탄인 그 1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에 나온 이제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11월 10일 날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이제 금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건설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PF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PF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증 지원해주겠다. 예, 그 다음에 니츠 관련 이제 부동산 지분 규제도 완화를 해주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택 공급을 촉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도정법으로 이제 가는 사업이거든요. 자,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인데 이 도정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규제 중에 지금 안전진단, 예, 구체적인 안전진단 개선 방안이 5일 연말에 지금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 분양 물량을 분산 유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지금 지방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수도권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하다못해 서울까지 지금 미분양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전 청약은 어떤 거냐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청약을 해야 돼요. 청약을 받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분양도 안 되는데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청약을 받게 되면 얘도 또 미분양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주면 어때요? 사전 청약 물량이 분산이 돼 버리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택 분양 물량을 좀 분산시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누군가 주택을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매입을 해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등록임대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법인주택임대사업자 아니면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주택을 매입하게끔 만들려면 뭔가 당근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예, 그래서 나온 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적인 혜택이 앞으로 또 부활이 될 겁니다. 이것도 5일 연말에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규제 정상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지금 수도권 지역 4개 지역 빼고요. 서울 빼고는 다 규제 지역 해제됐죠. 그렇죠? 이 규제 지역 해제해 줬고요. 예, 그 다음에 LTV라든가 이런 규제 완화 방안도 이번에 새롭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무순위 청약 거주 지원 요건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냐면 청약 제도도 이제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예, 청약 제도도 이제 개선시켜 주는 거죠. 예, 좀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완화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서민들이나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뭐 서민 실소자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좀 확대시켜 주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깡통 전세 이런 거 많죠. 그래서 뭐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지금 2억까지 좀 이제 확대시켜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 등을 위해서 자, 최근에 보면 원래 우리가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내가
내 집으로 사실은 생활안정자금 외에는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LTV 한도 내도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앞으로 다 이제 풀린다라는 거죠.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 완화.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도 확대시켜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좀 채무 조정도 조금 해주겠다. 예, 좀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또 이제 정책적인 자금들이 많이 나오죠. 예, 정책 자금들도 뭐 이제 고정금리라던가 최근에 뭐 이렇게 갈아타기 하면 뭐 이제 고정금리로 주는 것들 있죠. 이런 정책적인 자금들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11월 10일 날 나온 부동산 대책인데요. 대책인데, 자, 지금 앞으로 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은 이제는 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정책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 먼저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래 절벽이잖아요. 예, 지금 정책 목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아닙니다. 예, 정상화죠. 너무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왜? 정상화가 안 되면 공급 기반이 무너지잖아요. 예, 주택 공급이 안 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제 주택 가격이 뭐 많이 빠지겠지만 2, 3년 뒤에는 또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정상화 조치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규제 지역 해제. 예,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도 LTV 70%까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2주택도 이제 대출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즉 대출에 대한 규제를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2주택 같은 경우도 취득세 중과 안 되죠. 예, 중과 안 되고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이제 일반세율 적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세율 적용도 하면 또 양도소득세도 장특권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앞으로 부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지금 폐지가 될 거고, 그러니까 청약제도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지원 요건도 많이 지금 완화가 될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예, 이게 아직까지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뭐가 남았냐 이거죠. 즉 정부에서 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앞으로 펼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남았냐 이거죠.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게 오늘 제 강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부동산 정책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과거의 부동산 정책에서. 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한번 볼게요.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그 당시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감면이에요. 예, 이런 세제적인 혜택을 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취등록세도요. 50% 감면해줬습니다. 취등록세도. 예, 50% 감면해줬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지니까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많이 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금 안전진단 2번 받아야 되잖아요. 2회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안전진단도. 예. 자,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미분양 아파트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공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들을 70에서 75, 그러니까 시세의 70에서 75%에 매입을 해줬어요. 예. 자, 이렇게 이 주택 공급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규제 지역과 관계 있는 강남 3구 외, 강남 3구를 제외하고요. 투기가 이어지고 투기 지역 다 해제해줬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 다 해제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로 미루어 지금 짐작을 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던가 투기 가요지구가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물론 또 해제가 되더라도 맨 처음에 이제 해제가, 그러니까 서울 같은 지역은 맨 처음에 해제가 되더라도 강남 3구는 제외를 시키겠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또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도 다 해제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인 감면주택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 대출 규제를 또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자 구입자금 지원도 해줬고요. 자, 지금 이번에 나온 정부의 대책이 요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재건축 규제 합리화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남아있는 것들이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제 감면 조치가 지금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 완화가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3구를 제외한 규제 지역 해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쓸 수 있는 카드는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박근혜 정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박근혜 정부 때는요, 똑같아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생애 최초 매입자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해줬고요. 이제 공공분양 물량도 축소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생애 최초 매입자에 대해서 어때요? 예,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죠. 예, 이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 취득세 인하, 그 다음에 청약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이제 그 큰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게 부동산 3법 완화예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재초안주회, 그 다음에 도정법 개정 이겁니다. 부동산 3법. 예, 그 다음에 서민에 대한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월세 관련 대출금리도 인하시켜줬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양도소 지금 이제 취득세 감면 조항이 이제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인하 조치 나올 거고요. 지금 재건축 규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월세 관련 대출금리도 인하가 될 거니까 요거 세 가지가 앞으로 또 쓸 수 있는 카드죠. 예,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 내년도에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취득세 정상화, 제가 볼 때 100% 됩니다. 네,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규제 완화라고 안 하고요. 그냥 정상화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취득세 중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취득세 이제 정상화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의 미분양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제 지역 해제 확대 분명히 나올 거고요. 확대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그 다음에 나중에 강남 3구까지 다 해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서민에 대한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월세 관련 대출금리 인하 이거 분명히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 규제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예, 재초안 같은 경우도 뭐 재초안도 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유예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청약제도는요. 예, 청약제도 개선이나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이거예요. 예, 쓸 수 있는 카드가. 자, 그래서 앞으로 2023년도에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계속 지금의 현재 시장을 유지해 나가면 이렇게 뭐 거래 절벽이라던가 아니면 미분양 물량 폭증 이런 시장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런 물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2023년도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요, 이 시장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금리라던가 거시경제 변수가 너무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저는 좀 이제 하향 안정세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완화 대책을 계속 펴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저는 바닥이라고는 사실은 저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바닥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한 무릎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무릎에서 좀 바닥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약간 좀 무거운 거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어찌됐든 그래도 내가 알아두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략을 짜니까 투자 전략을 짜는데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니까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이만입니다. 네. 자, 이 침체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완화책들에 대해서도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에 그 1대1 대면 상담은요. 이제 그 노후도 높은 이제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선점해서 좀 투자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시장들이 지금 몇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이제 지금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큰 데가 바로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보면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을 좀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정비 사업지로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사업지를 확대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비사업지로 새롭게 지정이 되거나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모아타운이니 신속이니 역세권 개발이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노후도가 높은 지역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상가 비율도 상대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슈들이 좀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개발이 되더라도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시세 차익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일대 대명 상담을 통해서 노후도가 높은 지역,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좀 선점해서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일대 대명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투자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1대1 대면 상담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이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살고 있고요. 네, 55에 18이에요, 저희 집은. 네. 가서 노후도가 좀 있고, 호재가 있어 보여가지고, 재개발이 아니어도 네. 금액이 좀 오를 것 같아서 1년 전에 신축으로 쓰리룸이 있는 거를 5억에 매입을 했어요. 네. 전세는 4억 6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갭 4천으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전세는 나가지는 않았고 지주택이 들어와 있다고 말들도 있고 해서 이 물건을 또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전농동 다세대 주택 투자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지금 서울시립대, 여기 지금 서울시립대고요, 그렇죠? 네네네. 예, 서울시립대 아래쪽이네요, 그죠? 요쪽. 네, 예, 예. 예. 여기 옆에는 지금 이제 그 전농다심리 뉴타운이고요. 예. 네, 맞아요. 예, 예, 예. 전농다심리 이제 뉴타운이고 요 근처는요. 예, 그다음에 네네. 여기 이제 그 전농 사거리 쪽에 이제 있는 이제 지역인데,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장점하고 단점을 둘 다 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기 이렇게 뒤에 보면 여기 네. 지금 뒤에 여기 레미안 아름숲이라고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있죠, 그렇죠? 네네,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예전에 좀 산동네였고요. 이쪽까지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지역은 여기가 좀 사거리 로탈이기 때문에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좀 상권이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상권이 형성이 되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주택까지만. 근데 네. 과거에 원래는 같이 개발을 하려다가 밑에 네. 이쪽 여기 상권이 있는 쪽에 이제 계시는 이제 소유자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네. 지금 여기만 이제 레미안 아름숲만 개발이 된 거예요. 예, 그때 주민들이 여기 이쪽 아래쪽으로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저는 그 여기는 일단은 보면요. 저는 개발 압력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네. 예, 개발 압력.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노후도가 높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네. 이제 개발을 하려면 우리가 법적인 요건 중에 노후도 요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예. 예, 노후도라든가 뭐 호수밀도, 접도, 가수필지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우리가 노후도는 이 노후도라는 거는 필수 요건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이 동네가 예전에 재개발을 추진했던 지역인 만큼 노후도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장점으로는 이제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단점은 뭐냐면 여기가 보통 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예, 예, 예. 예,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높이 제한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고도 근데 제한이라는 여기가 거죠? 예, 그러니까 고도 제한처럼 여기가 7층 네네. 높이 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7층 높이 제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이게 좀 풀려야 되거든요.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실증까지 지을 수밖에 없으면 개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최근에 추세가요. 최근에 추세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특별하게 뭐 경관을 가리거나 아니면 네. 주변에 뭐 보존할 게 없으면 보통 이제 충수를 많이 완화를 해주잖아요. 그죠? 네. 예, 최근에 이번에 발표한 뭐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50층 개발해주겠다 신속통합계획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최근에 네. 보면은 이런 뭐 경관을 가리거나 이제 주변에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역들은 높이 제한을 많이 지금 완화를 해주는 추세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도 주변에 뭐 경관 가리는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경관 가리는 게 없기 없을 때문에 거예요. 예, 예. 예, 단점은 얘가 이제 고도 제한이라는 좀 이제 그러니까 7층 높이 제한이라는 좀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얘는 좀 완화가 될 여지가 좀 있어요.
예, 완화가 되면 앞으로 좀 개발 압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 단점이자 장점인데 근데 가장 큰 단점은요. 사실 입지가 안 좋아요. 여기 사실 지하철도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예, 지하철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이 되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네. 주변에 보면 전동 SK라든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인근에 있는 전동 답신 뉴타운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입지 자체는 이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높아서 개발 기대감에서 가격이 좀 오를 수는 있는데 나중에 네.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시세 차익은 아주 클 지역은 아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도 뭐 어찌됐든 이제 노후도라는 이제 법적인 요건에는 맞으니까요. 네. 일단은 또 투자금의 자체가 좀 적었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좀 편하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심하시고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좀 문의하려고요. 네. 제가 잠실 리센트 33평에 보유하고 거주 중인데요. 네. 그 주택 임대사업자로 그 빌라 두 채도 같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리센트 요거를 매도하고 용산으로 좀 거주지로 옮기고 싶은데 네. 제가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까지 3주택이라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갈아타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규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은데 취득세 중과가 또 좀 풀리지 않나 해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드립니다. 지금 다주택자이신 상황에서 매도하고 또 다른 주택으로 이주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 네네.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네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은 네네.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워낙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거래도 안 나오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 나오는 것들이 지금 대출 규제도 완화도 시켜주고요. 그죠? 네네. 예, 그 다음에 뭐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지원 혜택도 완화를 해주고, 예, 그 다음에 네. 청약제도도 지금 개선도 시켜주고요. 그죠?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카드는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어떤 거냐면요.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취득세 중과 때문에 갈아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취득세 중과도 완화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누군가 집을 사고 싶은데 취득세 중과가 되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죠? 네네. 이거는 과거에 수요를 억누를 때 썼던 정책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정상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끔 만들려면 이런 진입장벽에 대한 것들을 완화를 시켜줘야겠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취득세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내년 네. 상반기 정도에는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취득세 정상화 될 겁니다. 그럼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취득세 정상화 분명히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네네. 왜 그러냐면 또 하나 이게 그 주택임대 사업자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이 다시 또 지금 부활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주택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이라던가 양도세 감면이라던가 이런 혜택이 부활이 될 거다. 그래서 올 연내에 지금 어찌됐든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다음 네네. 달에. 자, 그런데 그럼 주택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부활시킨다는 건 뭐예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취득세는 중과시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쯤은 무조건 취득세 정상화 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내년 정도에 갈아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